인스타그램 안데르스 한센지움. 우울증은 뇌의 보호 전략이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우리 몸을 보호한다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99%는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3분 동안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 뒤에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기절한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스트레스 받으면 왜 심박수가 올라갈까? 우리에게는 스트레스는 삶의 퍼즐을 풀지 못하거나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혹은 마감일에 맞춰서 일을 끝내지 못했을 때를 의미한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뇌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다. 의학용어로 HPA, 축 시상하부 뇌하 수체 부신 축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의학적으로 발달한 기관이 인류뿐만 아니라 새 동화뱀, 개, 고양이, 원숭이 등 기본적으로 모든 척추동물에게 찾아볼 수가 있다. HPA 축은 뇌의 일부인 시상하부 HS 글을 왔다. 시상하부는 뇌 아래에서 자리한 뇌분비 기관인 뇌하수체, 여기서 뇌하수체로 신호를 보낸다. 이어서 뇌하수체는 심장 바로 위에 자리한 부신의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요청한다. 코르티솔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아마도 HPA 축은 인간과 동물이 극도의 위험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 발달했을 것이다. 우리 선조 중에 하나가 갑자기 사자를 봤다면 HPA 축은 경보를 울리고 적합한 대응을 하라고 신호를 보냈을 것이다. 시상하부에서 시작된 반응은 뇌하수체에는 부신의 코르티솔을 분비하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코르티솔은 에너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심장을 더욱 빠르고 강하게 뛰게 하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은 모두 경험으로 알 것이다. 그런데 심박수는 왜 올라갈까? 물론 사자와 맞닥뜨린 상황에서 우리 선조는 재빨리 대처하는, 공격하거나 달아나야 한다. 투쟁, 도피 반응, fight, run, fight, response를 보이는 것이다. 싸우거나 가능한 한 빨리 달아나기 위해서 신체의 근육은 더 많은 피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많은 피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신체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 HPA 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감정이 있는 것과 같은 이유다. 바로 생존을 위해서다. 신체의 다른 부분이나 뇌처럼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도 역시 오늘날보다는 명백히 더 위험했던 세계에서 우리 선조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발달했다. 선조들이 처했던 위험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위험보다도 훨씬 더 빈번했고 대처도 즉각적이어야 했다. 다행히도 오늘날에는 대부분 목숨을 위협받을까봐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다행이다. 이렇게. 이때 활성화되는 뇌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은 과거 우리 선조와 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HPA 축에 가하는 스트레스는 분명 사자를 만났을 때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여러 달 혹은 여러 해 동안에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HPA 축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발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되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투쟁, 도피 반응 상태에 놓이면 뇌는 싸우거나 혹은 달아나는 것만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된다. 취침, 음식, 번식,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때가 있는가? 어쩌면 그때 복통이나 수면 부족 혹은 성욕 감퇴 등에 시달렸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 없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후순위로 밀어내는지 깨닫는다면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에 놀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스트레스의 여파는 위에서 언급한 것만으로 끝나지가 않는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사고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이성을 예리하게 만들어주지만 지나치면 명료한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든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간 뇌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한 독특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저 진화에 따라서 오래되고 원초적인 부분에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상황에는 빠르고 강력하게 대처할지 몰라도 바로 뇌의 생각하는 부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결국에는 문제를 더 키우게 될 수도 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는 싸우거나 드러나게 되고 결국 정교하게 문제를 바라볼 기회를 놓치고 만다. 뇌는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며 빠르게 사회적인 요령보다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 1순위인 트리블 슛 모드로 진입하기를 원한다. 주변에서 문제가 보이면 곧바로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솟구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대체 왜 비료박을 양말을 방바닥에 두냐고 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말이다. 응? 이 빌어먹을 이렇게 극도의 스트레스 받으면 주변을 둘러보고 즐길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여유가 없어지죠. 자, 생존을 위한 파리. 이렇게 이성을 잃고 만다. 우리는 잘 지낸다는 느낌이 들어야 경계를 늦추는데 위협을 받는 뇌에서는 이 느낌이 우선순위에서 맨 끝에 위치하게 된다. 그렇지. 응? 전도체, 우리 몸의 화재 경보기. 2018년 어느 여름날 나는 이탈리아 알프스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풀이무성한 초원에 멈춰서서 마치 얼어붙은 듯이 꼼짝도 하지 못했다. 왜 심장이 갑자기 빠르고 강하게 뛰는지 알 수가 없었다. 몇 미터 뒤에서 따라오던 친구가 놀라서 괜찮냐고 물었다. 그제야 나는 무슨 일 때문인지 이해가 되었다. 앞이 펼쳐진 풀밭에 회색 고무칸이 놓여 있는데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보고 뱀으로 착각한 것이다. 내가 나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 환경을 스캔하여 뱀을 발견하고 경고음을 울려서 나를 멈춰 세웠고 나는 몇 초가 지나서야 그게 그저 고무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응?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보인 반응 뒤에 어떤 시스템이 작용하는지 안다. 반응을 뒤에서 관장하는 주인공은 뇌의 일부분인 편도체로 아몬드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미그달라. 응? 아미그달라. 알몬드. 편도체는 1980년대에 발견되었는데 처음 발견된 아몬드 모형 외에도 더 많은 부분이 편도체에 속한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하지만 이미 명칭이 정해져서 처음 그대로 쓰고 있을 뿐이다. 쓰고 있을 뿐이다. 편도체는 여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억과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분을 해석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우리 주변의 위험을 탐색하고 발견한 즉시 경고음을 울리는 것이다. 경고음은 편도체가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 그러니까 HPA 촉을 작동시켰다는 뜻이다. 뜻이다. 경고음을 울렸다. 경고음.
스트레스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스트레스가 꼭 필요하다. 뇌의 부담이 너무 강하고 오래 지속된 그런 것은 신체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피로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와 유사한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 피로 증후군은 어마어마한 피곤을 느끼며 HPA 축이 더는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탓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면은 문제가 크게 되겠군요. 그래서 내 변도체는 뱀일지도 모르는 뭔가를 발견하고 즉각 경고 버튼을 눌렀고 그 때문에 나는 멈춰섰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조심해서 하는 게 낫기 때문이다. 책의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의 인류 세대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세계에서 살았으며 그 중에 절반은 10세까지 살아남지도 못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화재 경보 원칙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사자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달아나는 사람은 가만히 서 있는 사람보다도 생존할 확률이 높다. 경고음을 받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뛰어 달아나는 것이 변도체는 항상 우리를 습격한다. 변도체는 위험을 느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 활성화되어 있다. 이 책을 읽거나 오디오 북을 듣는 지금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스캔하고 있다. 그런데 변도체가 위험을 살피는 게 나쁜 걸까?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리가 나고 회의를 늦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또 인스타그램 PD에 만족할 만큼 하트를 못 받았을 때에 활성화될 수도 있다. 변도체는 모든 것에 반응할 수가 있다. 주변에 자극이 많을수록 살펴볼 게 더 많아진다. 이론적으로 모든 것이 변도체 활동을 가속시킬 수가 있다. 뱀, 거미, 높은 곳, 좁은 공간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스웨덴에서 매년 뱀이나 거미에 물려서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250명에 달하며 흡연으로 죽는 사람도 20만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변도체는 당연히 담배값이나 안전벨트를 하시고 운전할 때도 반응한다. 등등등등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다. 또한 공포증으로 심리적인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자동차 공포증보다도 더 많은데 이유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된다. 또한 이는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온 세계와 현재 살고 있는 세계 사이에 뚜렷한 불일치를 보여준다.